학생들의 가려운 모습을 긁어주고 또 멘토들이 얼마나 마음과 정을 주느냐에 따라서 사실 우리 캠프의 성과가 결정되지. 면접관이 면접 평가인데 뭐. 근데 공업시설 시장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뽑아줄 것 같다 또는 가서 일하는 데 있어서 경쟁력이 있을 것 같다. 노력을 해왔다. 그리고 이제 조직이 아마 좀 있으면 좀 궁금했던 것들은 좀 강의 들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네. 네, 오늘 전체적으로 하루 어떠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서울에서 학교 다니고 있는 조성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막 학기를 앞두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학교를 좀 오래 다닌 편이거든요. 휴학에다 어학연수다 뭐다 해서. 그래서 뭐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집안을 굉장히 거덜냈어요. 제 죄책감도 그렇고 더 이상 이제 불효도 할 수 없고 어떻게 제가 최대한 할 수 있을 만큼 하겠다는 생각에 여기까지 오게 됐고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제 절박함을 나타내는 말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가는 방향이라든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문제겠죠. 우리는 호수의 강을 데려갈 수 있지만 물을 못 먹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3박 4일 동안 빡세고 힘들겠지만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역량을 좀 업그레이드해서 가느냐 아니면 그저 그런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느냐는 여러분의 역량이라고 생각하고 일정을 보면 굉장히 빡빡해요. 그죠? 빡빡하기 때문에 시간 관리 잘 해주셔야 됩니다.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평가자가. 그러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월화수목금금금이 적용되는 데고 밤 11시에도 갑자기 오다가 떨어지면 담당자분들께서 뭔가 진짜 실무적으로 들을 수 있었고 또 학교에서는 좀 고리타분한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여기서는 진짜 전문적이구나. 한다고 거기를 긴장되네요. 멋있게 털리고 오겠습니다. 아들아 들어가자. 면접 경험들이 어떠신 것 같은데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굉장히 두렵습니다. 일단 제 자신을 모두 드러내야 한다는 것도 그렇고 제가 지금까지 이제 기업 면접이나 인성 면접을 아직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어떤 질문이 나올까에 대해서도. 자, 봉소희 씨부터 자기소개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소희라고 합니다. 제가 근무했던 매장은 경영대 국제통상학과 학생. 네? 내가 질문한 게 뭐예요? 자기소개. 지금 답변한 거는 보통 자기소개는 선혜 씨. 네, 자기소개.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전력공사 사무실에 지원한 김선혜입니다. 저는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하여 전력 거래나 수요 정책 수립과 관련해서 향후 입사하여 그 부분에 관련돼서 업무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선혜 씨는 지금 제가 자기소개를 물어봤는데 지원 동기를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한국장학재단의 일반 행정직으로 지원하고 싶습니다.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제 강점은 두 가지입니다. 저는 왜 오셨어요? 엄마 같은 지원자 윤인수입니다. 어머니만큼 우리를 잘 돌봐주고 또 신경 써주는 사람은 없을 기여할 수 있는 헌신적인 엄마 같은 따뜻한 HR 담당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준비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자기소개를 할 때부터 뭔가 준비가 안 됐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항상 느끼는 건데 친구들이 여기 들어올 때 자신감이 많이 없는 모습으로 입소를 하는 자신감들이 다 약간 떨어져 있다는 걸 먼저 느꼈어요. 뭐 면접이나 자소서 이런 준비는 둘째치고 그래서 앞으로 학생들 이제 멘토링 할 때 먼저 좀 자신감 좀 심어주는 거 중점으로 해서 이제 사전 면접이었지만 진짜 엄청 긴장됐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면접관님들이 해주신 피드백이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 첫인상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지쳤는데 뭔가 재밌었어요. 각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과 만났는데 제 첫인상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첫인상 파악 프로그램 있잖아요. 마지막에 첫인상이죠. 마지막에 제 첫인상도 알게 되었고 또 저한테 술 좋아할 것 같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어떤 분이 저를 그 교회 청년부 오빠라고 써주셨더라고요. 참 그 말이 칭찬이겠죠. 네, 칭찬으로 받아들이고 네,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제 등에 붙어 있는 포스트잇들을 보니까 제 주위 사람들이 했던 말들도 있지만 제가 전혀 듣지 못했던 말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취준을 하면서 제 자신의 이미지 파악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면접 강의뿐만 아니라 자소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기본을 차근차근 다지는 느낌이 많이 있었고요. 이렇게 안으로 넣는 거 얘기해요. 어떤 문서가고 이야기를 할 것인가. 네? 이미지가 너무 망가진 거.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질 것 같다가 아무 시간 안 써요. 내가 소스가 많아야 현장에 어떻게 보면 2시간씩 세 강의가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 내에 핵심만 콕콕 집어서 강사분들이 너무 잘 말씀해 주셔서 정말 유익한 그런 강의였습니다. 동물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평소 동물을 좋아하지만 동물을 키우지 못해서 그곳에서라도 면접 보듯이 시사고발 할 때면 여러분이 사례만 생각할 게 아니라 평소에 스마트폰 필름을 봤을 때 프로젝트를 했다. 그런 걸 얘기를 하셔야 돼요. 동네 자리 주변에서 음료를 파는 면접관이 헷갈려요. 이 사람 창의성 처음 들어올 때 1차로 자소서를 썼었는데 그것도 다시 한번 훑어보면서 부족한 점도 되게 많이 찾았고 또 보완해야 할 부분도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프로 각 나라에 시간인데 거의 없죠. 약간 이렇게 뭔가 나가 조언도 많이 얻은 것 같고 도움도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자소서를 쓰거나 면접을 할 때 오늘 들은 강의를 굉장히 제가 몰랐던 것들 그리고 저도 모르게 그냥 넘어갔던 것들을 하나하나 다시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고 여기 남아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한 분씩 불러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식으로 해서 진행이 될 거고요. 네. 실제로 느꼈던 것들 그리고 알려주신 필터링 이런 것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먼저 하시죠. 후배들 먼저 하시죠. 직장 생활이니까. 먼저 하시죠. 먼저 뽑았다가 또 나중에. 네, 자기소개 해주시고요. 네. 서울에서 온 한국외대 다니고 있는 이다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먹고 살려면 취업을 해야 돼서 그렇게 접었습니다. 큰일 났어요. 이 2시간 어떻게 버틸까. 네. 저희 2만 원 상당의 저희 상상 유니브 다이어리예요. 네, 이 상품권 중에 너무 한 게 없어가지고. 인적성 준비식 그저 많이 풀어보는 것이 좋은 건가요? 인적성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어디 봤어요? 제가 봤는데. 질문이 시작. 어느 기업 인적성을 봤냐? 오늘 말씀 중입니다. 오늘 한대. 네, 편집 자르시고. 안녕하세요. 예. 어느 기업 인적성을 보셨는지. 네, 저는 결론을 얘기할게요. 회사만 틀려요. 10문제인데 5문제를 풀었어. 그러면 그 점수 가지고 따지는 게 있고 찍어서 틀리게 되면 틀리면 마이너스가 되는 게 있어요. 항상은. 인성은 당연히 여러분 솔직한 심정답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 내에 푸는 게 정상인 거고 적성 검사는 시간이 못 풀기 때문에 회사에 따라서 여자친구 있어요? 그러면 그래요? 영화를 있어요 진짜? 거짓말하면 안 돼요. 면접은 여러분 70%가 모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르는 질문. 그죠? 아는 질문이면 다 외워서 하죠.
근데 70%는 모르는 친구들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애드립이라든지 대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준과 실제 하는 과업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면접에서 차별화를 둘 수가 있는데 나중에 한 건데 제가 그때 찾아갔던 그 지점의 부장님께서 인사팀에 전화를 했던 거예요. 앉아서 키보드 무리하지 마시고요. 직접 찾아가는 열정적인 모습도 보이시면 같이 도와주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속아서 채용이 됐습니다. 어제는 이제 단체 멘토링을 하는 시간이 많아가지고 이제 개별적으로 얘기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친구들이 단체로 있을 때랑 또 1대1이랑 있을 때랑 이제 자기 속 얘기를 많이 터놓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멘토링에 임할 때 조금 책임감이 더 좀 커진 것 같아요. 이게 친구들이 제가 또 잘못된 방향으로 얘기해 주거나 뭐 어림짐작해서 얘기를 해주면은 거기에 되게 몰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책임감 있게 멘토링 해야겠다. 아니야, 이거 했던 거잖아. 너무 좀 생각이 많은 스타일로 알아다 보니까. 너가 도심에서 한 게 원래는 왜 했던 거지? 헬기사는 성격이 사실 남자와 함께 하면서 있음에도 이 천자라는 거를 관념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그 부분을 쓸 공간이 다 끝나고 이제 멘토님과 1대1 멘토링도 했는데 이제 자소서부터 이제 첫날에 했던 사전 면접 그런 거 피드백 다 해주셨는데 진짜 이런 것까지 알려주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행동했었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본인이 먼저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그게 만약에 본인이 생각하던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어떤 것 때문에 굉장히 면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취업에 어떤 점을 두려워하는지를 더 심도 있게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 딴에는 1대1 멘토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더 깊게 알게 되었고 제가 더 깊게 안 만큼 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것만 열심히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임하고 들어갔는데요. 더 긍정적으로 활기차게 일부러 들어갔어요. 제 모습이라고 많이 들었는데요. 인도 공연 기획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임효명입니다. 이름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미 수풀림, 새벽호, 밝을 명은 효명 씨? 본인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 조직에서 본인한테 이제 그러한 기회를 주어주지 않는다. 내가 방송 콘텐츠 마케팅 하는데 내가 하는 일은 실제로 본인이 생각했던 아이디어 내는 일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럴 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떤 일이든 다 재밌다고 느낍니다. 어떤 일에서 다 조그마한 가치를 느끼면서 그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질문? 좋아요. 본인이 최근 3개월 동안 가장 하기 싫었는데 열심히 했던 사례를 이야기해보세요. 제가 뚜레쥬르 아르바이트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되게 단순 노동이라서 빵을 진열하고 제가 미소를 지으면 상대방도 미소를 지어주고 또 빵을 진열하면 어떻게 진열하면 어떻게 더 잘 질문이 뭐였어요? 어떤 즐거운 어떻게 아니 질문이 뭐 정확한 질문이 뭐예요? 즐거움을 아니 가장 하기 싫었는데 했던 거 물어봤잖아. 뭐가 하기 싫었던 거야? 단순 노동을 제가 단순 노동 하기 싫어요? 네, 그냥 좀 제 답변은 좀 엉망진창이 되는 것 같아서 생각을 하면서 저는 같이 몸도 움직이면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빵을 진열한다는 것 자체가 청소하고 빵을 진열하는 게 굉장히 생각을 요하고 아이디어를 요하는 직무는 아니지 않아요. 그런 직무는 아이디어가 필요 없는 직무 같다. 본인 생각에는? 그렇진 않지만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나름 애썼는데
제가 그렇게 흥미를 느끼는 제가 볼 때는 본인이 하기 싫을 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질문해 주는 거야. 면접을 하면서 예상치 못한 정말 기본적인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질문도 여러 가지 들어왔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많이 실수를 범한 것 같아요. 그런 일을 하기 싫다고 하면 회사 들어왔을 때 저는 볼 때 힘들 것 같아서 다시 기회를 주니까 잘 생각하고 얘기하세요. 그런 일은 하기 좋아서 즐겁게 하는 일은 아니겠지만 그냥 하는 쪽 보면 되죠. 정말 하기 싫었는데 내가 참고 했던 거. 생각할 때 허리부터 떨림이 와서 몸 전체가 흔들리는 지경까지 갔었는데 네, 판매를 그 플리마켓이라는 것을 했는데요. 그 당시 손님들을 조금 모으고 본인 단점이 뭐예요? 제 단점은 조금은 소심한 성격이고 이것은 또 굉장히 꼼꼼해서 완벽주의자. 피드백 시간 이제 가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는 사람 혹시 있으면 조직에 대해서 이야기해. 그래 어떤 일이든 재밌다 했잖아. 어떤 일이든 다 재밌다고 느낍니다. 오버하지 말고 굉장히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어떤 일이든 재밌게 한다는 게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들 수도 있겠지만 조직에 속한 조직원으로서 제가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요? 근데 내가 그래서 기회를 줬지. 그래 내 생각하고 다를 수도 있잖아. 다르면 어떤 경우에 그럼 그랬습니까? 설명을 잘했으면 안 돼. 근데 뭐 파리바게트에서 단순 노동하는 게 정말 하기 싫었던 일이면 되게 말하잖아? 회사에서 일 못하는 거야 그러면은. 막 안 사올 거야? 선배도 배고프면? 예를 들면 아니 진짜로 물론 안 쏟아져도 돼 요즘에는. 그 피드백을 받고 제가 어떤 역량이 있는지도 알게 되었고 차라리 이런 게 낫다는 얘기예요. 이해되나? 본인이 단점 이야기를 할 때 있잖아. 본인 단점이 뭐예요? 이건 일부러 안 물어본 거야. 이거 시시껄렁한 질문이지만 많이 물어보잖아. 제 단점은 조금은 소심한 성격이고 소심하다 이런 말 쓰면 되겠니? 이것은 또 굉장히 꼼꼼해서 완벽주의자라는 완벽주의자다 이런 말 쓰면 돼 안 돼? 단점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정도 그리고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포커스 두고 가는 정도로 끝나야 되지. 단점 되게 잘 해가지고 내가 좀 훌륭한 사람이다 설명 자체가 되게 어려워 구조적으로. 단점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정도 생각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좀 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떨리는 와중에 발표하느라 제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한 건지도 잘 모르겠는데 수저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표현해 보았습니다. 저는 비전을 최고의 식품 마케터로 잡았습니다. 제일제당에서 일하기 위한 3가지 조건으로 지금까지 CJ제일제당 식품 마케팅 부서 지원자 조성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제목이 뭐죠? 이 주제가 뭐죠? CJ제일제당에서 일하기 위한 3가지. 3가지 뭐야? 3가지 뭐냐면? 요소입니다. 요소? 네. 역량 아니고? 그 역량 안에 능력과 자세 또한 들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좋아요. 뭐 그렇게 얘기한다면 좋습니다. 본인이 마케터로서 가져야 될 역량은 뭡니까? 마케터로서 가져야 할 역량은 분석력, 통찰력, 소통 능력이고 싶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분석력을 저한테 어필할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해보세요. 저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약 1년 반 동안 도시양봉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도시양봉 프로젝트는 세계에서 이미 각광받고 있는 도시 농업이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아직 구체적으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저와 함께할 사회적 장소 면에서도 접근성이 뛰어난 그거는 알겠는데 네. 분석력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걸 말해야지. 네, 이 같은 배경을 분석하여 도시항공 프로젝트를 런칭하였고 제 분석에 맞게 접근성과 뭘 분석했는데? 네? 뭘 분석했어? 장소와 그리고 새로운 가치를 담을 수 있다는 점을 분석했습니다. 자, 두 번째 역량은 뭐라고 그랬지 아까? 통찰력? 네, 그렇습니다. 마케터로서? 네. 본인에게 통찰력이 있나요?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죠? 저는 통찰력은 원대한 말씀해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원대한 능력을 일컫는 단어만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능력, 사람들이 무슨 니즈를 가지고 있는가 그 점을
내 주위 사람들부터 파악하는 등. 그러니까 있냐고 본인에게 그런 게. 네. 사례로서. 사례로서 말씀드리자면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면서도 이 점이 저의 통찰력을 나타내는. 세 번째 뭐였죠 아까? 네 번째가 의사소통이 있다는 것 같은데? 네. 본인이 말한 것 중에? 네. 세 번째가 뭐였죠? 세 번째. 마케팅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사람. 그렇게 인문학적으로 말하지 마시고. 네. 아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할 건 없어요. 이 질문은 네. 왜 식품 마케터로서 네. 조성준 씨를 뽑아야 하느냐? 네. 일본어 전공자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해명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글로벌 일본 진출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 대답을 잘했어요. 그 대답을 잘했어요. 앞에서 몇 가지 했었던 대답들보다는 피드백을 드리면 그리고 발표 태도가 진중하고 사려 깊어서 뭐 저런 것까지 괜찮아요. 근데 좀 아쉽다고 보이는 부분은 약간 그 억지 춘향격이라고 보이는 거지. 네. 본인이 말한 것처럼. 네. 그죠? 네. 억지를 붙였다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제가 주제가 뭐냐고 왜 여쭤봤냐면 이 회사에 들어가서 발휘할 수 있는 이 회사가 필요로 하는 역량을 말해라 그러면 역량 세 개를 딱 짚어내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인 거죠. 네. 그런데 실제 중요한 본질보다는 약간 포장 쪽으로 갔다가 하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확실히 면접관님이 해주시는 피드백을 곱씹어 보니까 좋은 장점들이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약간 그 발랄함 쪽에 살짝 더 치우치다 보니까 본인이 말하는 통찰이 깨졌어. 그런 정도로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오늘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야겠다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확실하게 생긴 것 같습니다. 그 힘든 와중에도 면접하면서 그 들었던 피드백들이 하나하나 정말 주옥 같았어요. 보니까 학생들이 그래도 이렇게 뭐 불평이나 지친 내색 많이 안 하고 성실하게 따라와 주는 모습 보고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고맙고. 지난 기수에 비해서 이번 기수가 굉장히 그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도 의연하게 밝게 대처하는 모습이 좀 돋보였거든요. 진짜 취업 준비생. 그러니까 처음에 만났을 때는 조금 되게 약간 철부지 같기도 하고 귀엽고 선생님들이 좀 어려워 보이기도 했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도 딱 이제 마지막 면접 준비하면서 복장도 딱 갖추고 사전 이제 면접을 보면서 친구들이 좀 배운 게 있으니까 달라진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정확한 판단과 피드백을 해주시면서 자신감도 얻게 되었고 또 면접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닐 수도 있다 쉽게 생각하자. 특강, 오늘 했던 면접 이런 걸 겪다 보니까 시간이 언제 지났는지도 모를 정도로 빠르게 지난 것 같아요. 벌써 3일째 밤이고 마지막 날 밤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올 때는 굉장히 막연하게 오셨을 거예요. 면접이 뭔지도 모르겠고 난 데뷔도 안 된 것 같고 근데 이렇게 실전 면접을 통해서 적어도 뭐 정답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제 예측할 수 있어서 그거에 대처할 수 있는 본인만의 무기를 발견을 했고 친구들이 정말 배운 게 있구나. 그래서 막연한 불안감을 없앨 수 있었던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을 얻고 가는 시간이었기에 비록 아쉽지만 후회되지 않습니다. 돌아가게 되면 일주일간 본인의 일들이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하고 그렇게 멘토링을 하셨다는 걸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감사의 박수